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수요 고정 컨텐츠 메이저와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뭐 별로, 그냥 꾸리꾸리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침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 증시 영향에 따라서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장 끝날 때는 우울하게 끝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미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뭐 민감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월요일부터, 이번 주는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중국 증시의 장중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증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어제 우리 증시가 끝난 다음에 조금 늦게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더 빠졌다가 빠진 부분이 있었고, 또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일단 뭐 어제보다는 높이, 뭐 상해도 그렇고 심천도 그렇고 끝나긴 한 걸로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음봉으로 밀려 내려온 게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일은 또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한데, 중국 증시에 또 물론 또 장 출발 같은 경우도 미증시의 영향, 지난 밤 사이에 미증시의 영향을 받을 거고, 하여튼 내일 또 중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 우리 증시가 어떻게 또 움직일지, 최근에 뭐 저번에는 이제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중국 증시로 투자되면서 중국 증시는 오르고 우리 증시로 빠지기도 했는데, 요즘엔 또 그냥 중국 증시 빠지면 그냥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뭐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따로 놀 때도 있고 같이 놀 때도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같이 놀고 있는 상황인데 안 좋은 쪽으로 같이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현재 뭐 글로벌 상황이 워낙 엮여 있고, 또 중국이랑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수요 고정 컨텐츠 내용을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하여튼 지금 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3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3일. 이때 이야기했던 종목이 한 6종목 됐던 거, 그때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종목인데, 한 주가 어떤 흐름이 나왔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3월 3일 수요일 날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3월 3일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인데, 여기. 요 안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서 좀 쭉 올랐다가, 지금 뭐 시장도 안 좋으니까 뭐 무너져 내려온 부분이고, 또 이게 뭐 아무래도 뭐 메타버스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요 수요일 오늘 말고 지난주 수요일 부분까지 밀려 내려왔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 살짝 더 줄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져 버릴지, 좀 잡아주는 흐름이 나올지,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좀 제 생각은 베스트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흐름을 좀 뭐 살펴봐야겠다라는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특징 명상으로 찍기도 했었죠. 엔터주 이제 어,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이번 주 금요일도 다른 엔터주 하나 또 그렇게 시리즈로 영상이 제작을 해서 올릴 것 같은데, 하여튼 SM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긍정적으로 수요 이후에 좀 갔어요. 갔다가 얘도 뭐 그냥 얘도 뭐 시총도 조금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에서 하여튼 그냥 미끄러졌어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밤에는 이제 뭐 소속 아티스트의 어 그런 뭐 자정까지 강남 식당에 머물다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그러한 악재, 뭐 크게 큰 악재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악재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현재 뭐 3일날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크게 뭐 이렇게 매수가 있긴 했지만 약간 뭐 방치되는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다. 물론 사모펀드는 연속으로 사고 있지만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서 왔다 갔다 흐름이 좀 더 나오는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얘는 별거 없었어요. 그냥 딱 움직임이 나왔다가 밀렸다가 그냥 반등 나오고, 결국 이 안에서 그냥 지난주 수요일 날 만들어 놓은 어 지난주 수요일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 뭐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이 수요일날 만들어 놓은 이 캔들 안에 그냥 갇혀버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 벗어난 다음에 뭔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수요일이 여기 3일이죠. 3일 요날 이후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미끄러져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뭐 중국 화장품 시장이 지금 자국 브랜드 위주로 개편되고 있고 또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못 챙기고 있다고 해요. 지금 뭐 일본이랑 프랑스 화장품 업체들이 더 선방을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자체 브랜드의 뭐 부분보다 제작을 해주는 그런 뭐 업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좀 뭐 중국 관련으로 부각이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왜냐면 자기네 그런 뭐랄까요 어, 브랜드 위주로의 성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하청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코스맥스가 하는 부분이 OEM, ODM이라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것들 볼 수가 있겠고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가볍게 그냥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일단 중요하게 보자라는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해당 종목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뭐 여기 BNK 금융지주 국채금리가 움직이니까 은행주, 뭐 금융주가 이제 미 국채 금리에 따라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뭐 강하게 움직였어요. 여기 보시면 수요일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고가가 10% 올라갔다 지금 빠진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국채금리의 뭐 급격한 흐름에 따라서 자꾸 뭐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금융주는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얘 말고도 뭐 KB금융도 최근에 뭐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B금융은 이따가 또 오늘 걸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SK텔레콤 얘는 뭐 여기서 계속 갇혀서 놀고 있네요. 여기서 이 안에서 그냥 계속 맴돌고 있어요.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그냥 이 안에서는 뭐 그냥 움직이는구나. 약간 장 열려가지고 그냥 조금 뭐 거래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지금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지금 기간도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치주 쪽에 좀 베팅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수 방어주, 경기 방어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이 또 한편으로는 이 통신주라는 게 결국 뭐 그런 제가 방금 말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SK텔레콤의 그런 그 분할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 추가로 미래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에 배팅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안에서 노는 흐름은 뭐 별거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지금 뭐 여기 다시 요런 흐름인데 여기 벗어나서 이렇게 지지해주면 이렇게 큰 흐름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 밑으로 밀려버리면 좀 피곤해지는 흐름이 나올 텐데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이 라인은 분명히 이 구간에 대한 방어는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은 여기까지 6종목이었고 오늘 종목 보도록 하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기사를 하나 보면 지금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뚝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실적 개선 뭐 이어가나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얘도 결국에는 보험회사이긴 하지만 보험회사라는 것도 손해보험회사도 결국에 금융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에 따라서 뭐 쭉쭉쭉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뭐 1.3% 정도 상승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뭐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뭐 까내렸다고 표현을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파내렸다가 지금 이게 다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살짝 갔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면 정말 크게 가는 흐름이 연출되거든요. 흔히 뭐 컵이라고 해서 컵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그림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그러한 그림이 나오는지 조금 주시를 할 지금 뭐 당장 뭐 5일 이동평균선이랑 거리도 있고 해서 좀 부담되긴 하지만 그러한 향후 그림이 나오는지 좀 주목을 물론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게 뭐 한 주 만에 다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메이저와 함께 시간인 거니까 어디 여기 보시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확인해야죠.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 많이 샀다라는 거 체크 외국인이 계속 사서 지금 어떻게 보면 끌어올린 거다라는 것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KB금융, 어, KB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미 국채 금리에 조금 안정이 나오니까 뭐 시가가 하락하고 이렇게 뭐 빠져 흐름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이 담은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부분이고 투신도 계속적으로 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기관 뭐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이 이렇게 담은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이게 은행주인가 싶을 정도로 가파르게 움직였죠. 은행 관련 금융지주사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가파르게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어, 트레이딩적으로 거래를 해줄 자리들이 분명 나오지 않을까를 좀 저는 엿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뭐 국채 금리가 만약에 뭐 다시 한번 뭐 과하게 움직인다면 미 증시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강한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겠다. 원래 근데 재밌는 게 원래 보통 외국인은 신한지주를 더 선호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최근에 지금 보니까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고 기관이 이제서야 뭐 투신은 뭐 꾸준하게 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때부터도 하여튼 기관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신한지주도 또 가볍게 볼까요? 신한지주는 생각보다 약한데 약간 뭐 얘도 열심히 담고는 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종목 보면 이제 대한해요. 어, 잠시만요. 대한해운을 보기 전에 KB금융은 한 가지 이슈가 있어서 요거 가볍게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추가 연구체 발행 채비 M&A 실탄 마련 이라고 해서 이 연구체라는 게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해서 정말 원금을 갚지 않는 채권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자본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계 처리 기준에 있어서, 회계 처리 상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뭔가 실탄으로 해서 M&A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걸 발행해서 또 시티은행 먹는 거 아니냐 지금 한국 시티은행 매물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뭐 변수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대한해운으로 넘어가서 보면 대한해운 일단은 이게 어제 뭐 해운 업종이 굉장히 하락이 많이 나왔죠 어제 그리고 오히려 조선주가 올라가고 그래서 조선주에서 돈을 빼서 해운주에서 돈을 빼서 조선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 특히나 뭐 HMM의 뭐 연기금 매도와 또 현대미포조선의 연기금 매수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도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재미난 건 HMM보다 오늘 흐름이 보면 뭐 HMM 8.68 올랐는데 대한해운은 이제 더 많이 올랐습니다. 9.97.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해운 같은 경우 HMM이 컨테이너 쪽으로 해서 거의 해운 전체의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벌크선 쪽으로 해서 대한해운이라든지 뭐 페노션 쪽으로 약간 방향성이 틀어지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페노션도 어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특히나 뭐 어제 외국인이 뭐 많이 팔았다라는 것도 뭐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투자주의 걸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단일 계좌로 뭐 매도가 많았다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고 기관도 많이 매수했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오늘 뭐 페노션은 뭐 4.3% 상승했고 대한해운은 더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대한해운을 좀 갖고 왔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시가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양봉이 내보냈고 여기 지금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약간 페노션이랑 뭐 HMM보다 페노션에 대한해운에 좀 더 집중하고 그 사이에서도 저는 뭐 웬만한 거의 계속적으로 지난 작년 9월부터 페노션에 더 초점을 두고 봤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주가 위치에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볼 때는 대한해운을 좀 더 초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식으로 오늘 매수도 많이 들어온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 보령제약 보령제약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얘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별로 뭐 없죠. 이게 보시면 다 이게 단봉으로 뭐 물론 3%도 크게 빠진 거라면 크게 빠진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오늘은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강하게 움직였던 과거 전력도 좀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여기 굉장히 1월부터의 이런 약간 뭐 이 위치가 하방의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여기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다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연기금도 좀 샀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특징이 뭐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기사가 지금 뭐 여기 영업이익 3배로 키울 것이다라는 사장의 포부의 기사가 며칠 전에 나온 게 존재를 하고 그 핵심에서는 이제 특허 이제 풀리는 그 카나브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등 토종 신약 하나부 10년 만에 찾아온 도전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좀 읽어보면 보령제약 고혈압 치료제 카나부 얘기다. 특허 만료를 앞두고 시장 침투 움직임이 포착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령제약 입장에서는 안 좋은 부분이라면 부분이잖아요. 남의 그런 특허 만료돼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내게 특허가 만료되는 거니까. 근데 뭐 보령제약 계획이 있었다. 또 다른 신약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에 항암제다. 그래서 항암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서 그게 이제 제2의 카나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뭐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좀뭐 긍정적인 기사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하여튼 그러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좀 외국인 기관이 산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차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2만원 라인인 거죠. 2만원 라인 이 2만원 라인 깨지지 않는다면 뭔가 액션을 보여주지 않을까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액션에는 요런 라인 또 요런 라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단에 2만원 그리고 상단에 요런 라인들 중요하게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요 고정 컨텐츠는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영상이 꽤 길어졌는데 이것으로 좀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